11월 6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공매도 금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 28일까지인데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권과 이런 금융시장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알 수가 있죠.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미수금 관련해서 신용 한도를 낮춰버리고 이런 것들도 공지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야지 그 금융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요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동안에 갑자기 내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공매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뭐 합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검증기간 아니면 한도적으로 좀 중지해 본다거나 지금 어차피 뭐 대형주 외에는 중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치권으로 야 2차전지 투자자들이 막 청원 올리고 하니까 중단해버린 거예요. 네.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가 없다. 영원히. 네. 아무튼. 그래서 2차전지 투자자들은 일단 환호성을 지르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공매도를 진행한 다음에 주식시장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간단한 이유예요. 공매도를 진행한 이후에 시장이 오른 적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CFD, 라더견 사태 이후에 CFD 중단을 한시적으로 2개월 정도 했는데 지수가 떨어졌죠. 시중에 유동되는 자금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는 결국 정치적인 의견이고 뭐 사실 어느 정도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2차전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입김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결국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금지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을 외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공매도 금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유럽 시장이라든가 뭐 일본 증시로 투자 자금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은행의 예적금이 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몰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주식시장으로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공매도 상위권 종목이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포스코퓨처, 포스코홀딩스, 뭐 셀트리온, 아모레포시, 카카오뱅크, HM, 호텔신라,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상위 종목 금액 비중으로 보겠습니다. 비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미엄이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이고 LMF 그리고 뭐 HLB, 뭐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많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랑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외국인 투자들이 자금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단타 싸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형주들이 전부 꼬꾸라지고 있죠.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은 더욱 약화될 것이고 결국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그런 주간 증시 때 주간 단위로 100%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공매도의 전사나 공매도의 상한 기간을 결정하는 계기라면은 오케이 이해해. 그럼 6일 동안 버텨줄게. 대형주가 조정이 나오는 거를 버텨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6월 이후에 또 그냥 흐지부지하게 공매도 전사나 상한 기간 없이 끝내버린다. 이거는 보세요. 6월달 왜 막쳤겠습니까? 총선 이후에요. 나 잘했으니까 표 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이 있는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서 이제 전산화라든가 이걸 하는 거를 지켜볼 테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타의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 저희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최근에 포스코 퓨처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단타를 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 워낙 물린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추가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추명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수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2차전지랑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들에 대한 테마주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딛고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퓨처의 에코프로비엠 단타 같이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수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중단됐을 때
이때 뭐가 발생했습니까? 동안 개미 운동이 발생했죠. 이때 올라갔던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의 현재 말로를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만은 절대 지수 올릴 수 없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도 나이가 몇 살인데, 네, 거의 확정이죠. 네, 확정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책 비교를 슬슬 진행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 반중에 대한 스탠스는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도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계속할 것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관련 테마주들이 최근에 뭐 전선, 통신기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에드서 전선 아시아, 네, 요거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좀 나쁘지 않게 접근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익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램보 로보틱스랑 에드서 전선 아시아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데 누가 돼도 이 인프라 산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 미국은 여러분들 인프라가 많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공장 단지가 지금 아무리 리쇼어링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내부에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단지 공장이 많이 없습니다. 약간 낙후됐죠. 그래서 다시 공장들을 불러일으키면은 여기서 전산화 작업해야 되고 전선 작업해야 되고 공장 작업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많이, 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공매도 때문에 어떤 게 오를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 관련 테마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은 초전세 관련 테마주도 한번 공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AK99 검증 결과가 원래는 8월달에 나온댔다가 9월달에 나온댔다가 10월달에 나온댔다가 또 지금 텔레그램 루머로 11월달에 나온다고 하죠. 벌써 CCS가 막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주간 단위 13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 본다면은 여전히 테마는 살아있고, 결국 재료를 공개해서 컨터맨 연구에서 이거 공개해가지고 아닙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거 R&D 예산 삭감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내년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핑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원세 관련 테마 최근에 CCS가 워낙에 주목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뭐 신한덴타 테크라든가 아니면 모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수급 몰릴 수 있는지 오늘 한 번 더 체크해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저녁 밤에 일요일 밤에 공매도 금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진짜 후진국 증시, 네, 후진국 정치를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헛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바로 중단한다고? 이렇게 헛웃음이 나왔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차전지를 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의 전략이 공공의적을 만드는 거예요. 공매도라는 공공의적을 만들어서 에코프로그램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6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추천한 사람도 욕 안 해. 공매도 때문이라고 공매도만 욕합니다. 그 사람들의 전략이거든요. 예전에 부동산 때도 그랬고, 근데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만 공매도만 욕해서 결국 굴복을 한 거죠. 굴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더욱더 여러분들 수익주, 대형주, 가치주, 성장주, 우량주 투자할 필요 없다. 그냥 입김이 세고 수급이 많이 몰리는 이런 정치 테마주가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는 주도주고 주요 종목이다. 헤드라인은 장시간 가장 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내 증시의 장기 투자랑 뭐 억 단위 비중을 넣을 바에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하십시오. 네, 올해 목표가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국내 증시를 잘 정리해서. 그래서 저도 최대 목적이 국내 증시를 잘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율 굉장히 많이 올려서 뭐 단타 3-4% 성공하면은 장기적으로 물렸던 종목 2%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많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매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